공부가 이렇게 이게 분명해지면 어떤 식의 전환이 오냐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훌륭하지만 내가 이 세계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그리고 이 세계로 돌아갈 수가 없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알게 되는 변화가 있죠. 살기는 이 세계에 삽니다. 근데 이 세계에 물들지 않게 되겠구나. 이 세계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전환이야. 그래서 마치 3차원의 세계를 사는데 4차원을 사는 듯한, 자기가 발 딛고 서 있는 세계가 4차원이고 경험은 3차원의 현상을 다 경험하는 듯한, 근데 그 경험들이 전혀 물들지가 않는 그런 식의 전환이 와야 우리가 공부가 분명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이렇게 지나오고 나면 아주 단순해요. 복잡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고비를 넘어서지 못하면 아주 뭐가 뭔지 모르고 마치 동굴 속을, 깜깜한 동굴 속을 지나가는 듯한, 뭐가 뭔지 모르고 어디가 어디쯤 왔는지 모르는 듯한 아주 뭔가 어떤 때는 되게 혼란스럽기도 하고 깜깜한 여정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그 동굴을 통과하고 나면, 그게 무슨 동굴이냐면 분별의 동굴이거든요. 분별망상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했는데 그 분별망상에서 깨어나는 과정이 마치 동굴을, 깜깜한 동굴을 통과하는 듯한, 근데 나중에 뭔가 옛날에 왜 우리 인디아나 존스 영화 보면은 깜깜한 동굴에 갇혔다가 어느 순간 막 헤매다 보면은 빛이 보이거든요. 빛이 보여서 그곳으로 찾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가 어디죠? 동굴의 끝 지점이 어디죠? 기억 안 나세요? 동굴의 끝 지점이 바로 절벽이에요. 길이 없어. 길이 끊어졌어. 동굴의 끝 지점은 절벽입니다. 우리는 절벽이면 절망하는데 동굴의 끝 지점에서 날아야 돼요. 뛰어내려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안 떨어집니다. 땅 위를 다 경험하는데 땅에 물들지 않는 그 허공에 발을 딛고 동굴도 경험하고 산화대지를 경험하게 돼요. 그게 아주 좋은 어떤 비유가 될 수 있고 상징이 될 수 있거든요. 동굴이 끝나는 지점에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 다이빙. 떨어지는데 절대 바닥으로 추락을 안 해요. 거기서는. 이 공부 세계에서는. 근데 이전에는 조금이라도 이 지상에 발을 딛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별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동굴이 끝나는 지점 절벽에서 뛰어내리면 절대 땅에 떨어지지도 않고 허공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어떤 전환이 오는데, 그게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는 이 마음자리에 대한 체감이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떠한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 감각에도 물들지 않는 자기 본성이 드러나야 돼요. 체험은 크게 올 수도 있고 작게 올 수도 있어요. 뭐가 크게 오고 작게 오는지 아세요? 경계가. 이 자리가 크고 작은 건 아니에요. 이게 드러나는 게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자기 공부를, 자기 체험을 보실 때 내가 크게 왔냐 작게 왔냐는 경계를 갖고 판단하는 것이고, 진짜 체험은 뭐냐면 경계가 크게 드러나든, 그러니까 경계가 크게 일어난다는 건 뭐냐, 이전과 다른 아주 비일상적인 경계가 펼쳐지든, 아니면은 그런 경계가 그렇게 막 천지개벽하듯이 크지 않든,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지금 이 생각이 일어나든 감정이 일어나든 느낌이 일어나든 아니면은 뭔가 어떤 의도가 일어나든 변함없는 것, 모든 것의 바탕.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도 생각과 떨어지지 않으면서 생각에 물들지 않고, 그 다음에 사물이 드러나도 사물과 떨어지지 않으면서 사물에 물들지 않고,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감정과 분리되어 있지 않으면서 감정과 물들지 않고, 감각이 일어나더라도 감각과 떨어지지 않았으면서 감각에 물들지 않는 자리. 그러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경험과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이것에 물들지 않는 자리가 드러나는 것이 시작인 거예요. 공부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주구장창 가르치죠. 그게 공부의 입구인 거예요. 동굴의 입구입니다. 그 이전에는 공부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뭔가 문이 열린 듯한,
문 안으로 뭔가 들어가는 듯한 느낌의 오는 거. 그래서 이 문 안은 뭐냐면 어떤 의미로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물들지 않는 게 드러났다 이거예요. 쉴 자리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쉴 자리라는 거는 우리가 뭐에 쉬지 못하냐면 생각에 사로잡혀서 쉬지 못하는 것이고 감정에 사로잡혀서 쉬지 못하는 것이고 사물에 사로잡혀서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벗어난 자리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마치 문 안으로 들어간다, 동굴의 입구로 들어간다는 느낌은 뭐냐면 어떤 경계가 펼쳐지든 물론 속을 때는 계속 사로잡히지만 근데 문득 이 자리를 돌이켜보면은 여기에는 어떠한 일도 없다라는 어떤 체험적인 증명이 일어나는 그게 있거든요. 그게 바로 이 마음자리라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됩니다. 이게 지금 어떤 경계는 아니에요. 이게 잘 들으셔야 돼요. 생각으로 이거를 판단하면은 이게 벌써 쉬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에 빠졌기 때문에. 근데 법문을 듣다 보면은 말의 내용을 따라가다 보면은 뭔가 어떤 지점이나 상태를 잡게 되는데 그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볼 때 여기서 비추고 있어요. 내가 보는 게 아니에요. 들을 때 내가 듣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비추고 있어요. 여기서 드러나고 있고 생각할 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한다는 것도 여기서 일어나고 있어요. 느낄 때 내가 느끼는 게 아닙니다. 주어를 빼버리세요. 느끼면 느껴보고 생각하면 생각만 그냥 생각하는 경험만 해보고 보면 그냥 보는 경험만 해보세요. 우리는 자꾸 이 문장의 완벽한 문장 구조로 이 상태를 설명하면서 그 틀을 쥐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공부도 아마 도움이 될 거예요. 내가 본다 대신에 나를 빼보는 거야. 그냥 본다. 동사적인 거. 그것도 할 필요가 없으면 그 문장을 빼버리면 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이런 식의 그 분별에 문장화된 분별에 익숙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내가 본다, 내가 듣는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 이 구조에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약화시키려면 그냥 본다 내지는 봄의 경험만 하는 거야. 이 경험만 해석하지 말고 들음의 경험만 자꾸 설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듣는다, 내가 본다, 내가 생각한다, 내가 느낀다가 아니라 그냥 이 경험만 경험하고 있죠. 본다라고 말을 붙이기 이전에 이렇게 경험하고 있어요. 다 드러나고 있잖아요. 내가 생각한다라고 말 붙이기 이전에 이미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느낀다라고 규정하기 이전에 이미 느끼고 있습니다. 아름답다. 풍광이 아름답다. 그냥 이 저절로 이게 문장화 되기 전에 이미 느끼고 계시잖아요. 이 경험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먼저거든요. 여기는 불분명합니다. 내가 느끼는지 내가 생각하는지 불분명해요. 그냥 통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주객관이 분리되지 않고. 문장으로 내면 내가 대상을 경험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문장을 빼버리면 그냥 통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모든 것은 다 이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다 항상 모든 것이 깨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다 드러나고 있어요. 항상 이 경험뿐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에 떨어지면은 주객관이 나뉘고 경험이 따로 있는 것이고 뭐 대상이 어떤 현상이 따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그냥 통으로 이것일 뿐이에요. 산과 바다가 분리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애월 앞바다와 한라산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여러분과 애월 앞바다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요. 내가 한라산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한라산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장소와 의자와 여러분과 저와 이 목소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이 하나의 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의 일일 뿐. 이것뿐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분별에 떨어지면은 나와 산과 바다와 뭐 지금 이 법회 장소가 따로 있는데 그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이게 드러나면 그래도 이게 드러나면 이게 문득 막 시달리다가도 문득 분별을 멈추면 고요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근데 워낙에 살아오면서 분별하던 습관이 많이 작동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자꾸 생각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깨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막 왔다 갔다 해요. 평소에 그냥 잔잔한 일일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은데 막 그 부정적인 어떤 일이나 그런 감정이 일어날 때 막 시달림을 느끼거든요. 근데 그때 이 자리가 드러난 사람 이제 문득 이렇게 쉬게 되죠. 분별을 쉬게 되면은 아무 일이 없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은 공부길에 들어선 시작이다. 이게 이거예요. 동굴 안에서의 어떤 공부, 동굴을 통과하는 것이 우리가 깨어나는 여정이라고 치면은 동굴을 지나갈 때에 가장 공통된 그 사람이 1년을 하든 10년을 하든 몇 년을 하든 공통된 특징은 뭐냐면 뭔가 틈이 있다. 틈이 있다. 그게 크게 왔다 갔다 하는 틈이든 아주 미세하게 미진함이 느껴지는 것이든 틈이 있다. 처음에는 되게 그 격차가 크게 느껴집니다. 막 시달리다가 탁 그것에서 깨어나면 아주 고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달리는 경계가 크기 때문에 더 큰 고요처럼 느껴지는데 이제 점점 공부에 익숙해지다 보면 마음밖에 따로 있는 게 없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면서 점점 격차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떤 것으로 느껴지냐면 괜히 미진함, 찝찝함, 약간의 불만족스러움, 뭔가 틈새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거는 그만큼 미진함이 남아있다는 것이고 격차가 큰 거는 그만큼 미진함이 크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많이 깨어났느냐 덜 깨어났느냐에 따라 현실적으로 자기가 느끼는 어떤 이 쉬어짐과 그렇지 못함 아니면 분별 아닌 것의 격차가 자기한테 또 체감적으로 드러나는 거죠. 초기에는 그래서 무슨 롤러코스터 탄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공부가 오르락내리락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가장 큰 격차로 느끼는 건 어떤 감정 상태, 어떤 좋고 나쁜 일에 대한 그 평가, 자기 평가. 근데 그거 따로 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단순해요. 다 이 일임을 확인해가는 과정이에요. 다 모든 게 그게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아니면 아름다운 것이든 추한 것이든 괴로운 것이든 괴롭지 않은 것이든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은 어떤 거냐, 내가 내 삶에서 아니다라고 배제했던 거를 다 수용하는 단계. 내가 살아오면서 축적된 아니면 어떤 형성된 구조물이 있어요. 내 내면에서. 그게 아마 성장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게 습득된 것들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바깥에 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거기에서 살면서 습득되는 것들이 있어요. 눈치껏. 자기 뭐 생존을 위해서 받아들이든 아니면은 뭐 성취를 위해서 받아들였든 아니면 자기도 모르게 익숙해진 습관이기 때문에 받아들였든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주 보수적인 집안에서 성장한 자식들은 그것이 대물림되고 아주 민주적인 환경에서 자랐던 자식들은 그것이 저절로 그냥 피부로 받아들여지는. 그게 이제 우리 안에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그것들이 우리 안에 형성되어 있는지도 모르죠. 근데 살면서 그런 것들이 작동이 되면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쓸 필요가 없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조건적으로 형성된 건데 마치 망고불변의 진리처럼 내한테 갖고 있는 것들, 이게 아니면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런 가치관들, 자기가 부정당하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즉 자기를 형성했던 어떤 객관적인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라고 형성했던 기준들, 그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들, 세계관이나 뭐 가치관이나 뭐 도덕관념이나 윤리관념, 그건 다 망상입니다. 여기에서는요, 선도 특별하지가 않아요. 악도 배제할 것도 없지만. 왜냐하면 선, 악이라는 것도 여기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수용하기가 진짜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평생을 몇십 년 동안 삶의 원칙처럼 갖고 있던 것들이 여기서는 무용지물이라는 게, 이 세계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라는 게, 헛것이라는 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그게 자기 삶을 지탱해 왔던 가치관들이거든요. 근데 이건 차원이 다른 공부예요.
이거는 어떤 기본적인 인간의 어떤 도덕관념 위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망상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식에서 분별하지 않으면 선악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선은 선악도 초월한 것이 선인 거예요. 제가 공부할 때 어려웠던 게 그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에 옳다고 여겨서, 선이라고 여겨서 행해왔던 그것이 여기서는 모조리 인정받지 못하는 거. 근데 그럴 수 있어야만이 우리가 불법에 개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뚫어내지 못하면 어떤 양심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겠죠. 도덕 분자로 살 수가 있겠지만 그 도덕이 자기를 구속하고 있고 자기 삶을 한계 지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한 자유가 아니라 조건적인 그런 상태에 매여 있는 거죠. 이 해탈, 부처님이 말씀하신 해탈이라는 건 엄청난 거예요. 어떠한 조건도 여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용납되지 않은 해탈. 그야말로 뿌리째 다 까발려지고 그것이 다 부정되는 그것이 해탈인 거예요. 뿌리째 부정되는 게 해탈인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가 해탈이냐? 내가 갖고 있던 그 모든 가치나 도덕이 뿌리째 부정되는 거예요. 그게 부정되지 않으면 해탈이 없어요. 그거를 극복하지 않으면 해탈이 없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거. 여기는 어떤 것도 붙을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를 억눌렀던 게 뭔지 아세요? 도덕입니다. 물론 그거를 완전히 무시하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잘못 알아들으시면 안 돼요.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분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분별은 뭐냐? 있어요. 분별 우리가 안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있는데 무주,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그거는 조건적이라는 거, 조건적이라는 거. 그럼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되냐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지키고 한국에 오면 한국의 법을 지키고. 왜냐하면 그것이 그 사회 안에서는 현실이기 때문에. 근데 로마의 법이 한국의 고정불변의 법이 될 수가 없고 서울의 법이 제주도의 고정불변의 법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라는 거예요. 조건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도 객관적으로 고정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연에 맞게 우리가 그 인연을 수용하면서 받아들이면 되죠. 왜? 지금의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영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뿐이라고 했어요. 뿐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뿐이라는 것이 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 움직여야 될 때면 움직일 뿐, 1초 후에는 그게 고정된 진리가 아니라 지금의 진실 뿐이라는 거는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먹을 때는 먹을 뿐, 생각할 때는 생각할 뿐, 느낄 때는 느낄 뿐, 아름다울 때는 아름다울 뿐. 근데 1분 후에 아름답다라는 그런 망상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의 진실일 뿐이다 이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아예 없는 게 아니거든요. 다 펼쳐집니다. 여전히 한라산은 아름답고 애월 앞바다는 이렇게 생명력 넘치게 용이 꿈틀거리는 것처럼 뛰날리고 있고 이 뿐인데 1시간 뒤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게 나의 현실인 것 마냥 착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거기에 현실이 있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그게 바로 뭐냐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진리라는 거예요. 공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공만 있는 게 아니라 색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색이 곧 공이다라는 거는 색이 드러났는데 그게 뿌리가 있는 게 아니다. 그게 마치 뭐냐면 그래서 비유적으로 뭐라고 해? 꿈과 같다, 환상과 같다, 이슬과 같다. 이슬 분명히 있어요. 금방 사라지지만 그게 우리가 잘못 공부하면 안 돼. 다 배제하고 부정하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놓아버려라 하니까 다 그걸 생각을 끊어버리고 뭐 느끼지도 않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경험을 하는데 그게
항상 하다는 그 망상에 빠지지 마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저가 이게 드러나고 있죠. 이뿐이에요. 이뿐. 이것이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도리입니다. 이게 불이법인 거예요. 불이법이라고 하거든요.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인데 불이인 거예요. 둘인데 둘이 아닌 거. 앞에 이게 그게 생략. 둘인데 둘이 아닌 게 지금의 우리 살아가는 현실인 것이고, 일법이라는 것도 일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법이라고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불이법이라는, 그 일법은 일법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하나 절대적인 게 하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일법인 것이고, 이 불이법은 다른 거예요. 불이법. 그게 색즉시공 공즉시색이라는 거예요. 색이고 공이고 색인 것이 지금의 실상인 것이다. 그래서 현실에 대한 대긍정입니다. 이거는. 이게 무슨 현실을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공부가 이렇게 익어가면 익어갈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되게 활력이 생깁니다. 활기차. 억눌렸던 것들이 해탈하면서 계속 발산이 되고 에너지가 막 나오면서 걸리지 않는 거예요. 되게 활발해요.